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되는 지표가 이 지수인데, 당연히 초창기에 막 올라가고 수도 막 늘어나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게 되죠. 국내 대표 챗GPT의 아버지는 또 리튼이잖아요. 리튼에 또 어떤 이상 신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화면 공유하면서 네. 제가 조사했던 자료를 공유 네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좀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챗GPT 스토어나 챗GPT 빌더 이런 거 내놓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났었고, 그래서 리튼도 조금 그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한 것 같습니다. 리튼의 움직임을 봤더니 갑자기 리튼이 이런 팝업 공지가 떴더라고요. 리튼 전면 무료화. 누구나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12월 20일부터 한도 없이 무료로 제공합니다. 원래 처음에는 원래 가입 제도였는데 언젠가부터 GPT-4까지 무료로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공지를 띄웠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GPT-4뿐만 아니라 지금 GPT-4 터보까지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이제 무료 버전은 뭐 속도가 좀 느린 상태로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줬었던 거고, 지금 이제 전면 무료로 풀겠다라는 거는 이제 속도 빠른 버전까지도 무료로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전략을 취했을까? 리튼도 이제 어떤 수익을 내야 되거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될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리튼에서는 원래부터 이 AI 스토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AI 제작 스튜디오라는 메뉴가 있고, 그러니까 AI 스토어에 들어오게 되면 AI 제작 스튜디오라는 메뉴가 있고, 네. 여기서 나만의 챗봇, 이렇게 어떤 뭐 연애 박사 챗봇, 뭐 PPT 아이디어 제안해주는 챗봇, 그래서 약간의 프롬프팅만 가지고서 뭔가 커스터마이즈된 챗봇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, 이미. 네. 그런데 이게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케팅도 하고 좀 활성화되는 듯 했는데 뭐랄까 그렇게 우리가 널리 알려지진 않았고 또 이걸 또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러던 와중에 샘 알트만이 GPT 스토어랑 GPT 빌더를 이제 딱 전 세계적으로 공개를 하고 나니까 뭔가 리튼에서 좀 발등이 떨어진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이쪽 시장이 아마 챗GPT 쪽으로 다 싹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공격적 마케팅을 이렇게 하게 됐고, 그래서 지금 리튼은 그러면 잘 나가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계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 이 혁신의 숲에 들어와서 리튼 테크놀로지스를 한번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. 근데 조금 여기가 투자는 많이 받았어요. 여태까지 88억 원으로 투자는 뭐 굉장히 많이 받았고,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시리즈 A급에서는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네. 적죠. 지금 네. 오픈 AI가 대략 한두 달 전쯤에 매출액 1조 7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, 네. 이제 그거 대비 이제 현재 국내 리트는 1.5억밖에 못했다. 사실 거의 유저가 없다라고 봐야겠죠. 또는 뭐 유저는 많지만 그 23,000원, 뭐 3만 원 결제하고서 쓰는 유저들이 23,000원 정도 되겠네요. 네. 현저하게 적고, 그거 대비 사실 68명 정도가 이 회사를 개발자와 마케팅 이런 인력들이 다니고 있으면 사실 이거는 거의 투자금으로 운영돼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되는 지표가 이 트래픽 지수인데, 네. 당연히 초창기에 트래픽이 막 올라가고 거래 지수, 그러니까 가입자 수도 막 늘어나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게 되죠. 그리고 트래픽도 한 34.8만 정도 트래픽이 나다가 갑자기 23만 해서 한 거의 뭐 절반은 아니지만 10만 명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. 8월에서 9월로 갈 때. 네. 그래서 지금 여기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. 이 정도 유저 수들이 이제 이탈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현상을 또 한번 저에 대입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입해서 좀 이 상황을 지켜봤더니 사실 GPT를 좀 제대로 쓴다, 좀 하드하게 쓰거나 프로그래밍 또는 뭐 제대로 블로깅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글 쓰는데 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챗GPT를 유료로 쓰지 리튼을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좀 뭐 적은 것 같더라고요. 제 주변엔. 네. 대략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강의용으로는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리튼을 제대로 주 종목으로 쓰시는 분은 사실 제 주변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오히려 챗GPT를 그냥 유료로 내서 GPT-4를 썼으면 썼지. 그리고 뭐 API 써가지고 이제 요즘엔 GPT-4 터보 버전을 쓰거나 그러면 그랬지. 리튼을 쓰는 사람은 주변에 잘 없더라. 그러면 이제 이 수치는 아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런 지표가 결국 여기 비상이 걸려서 이제 전면 무료화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
내놓아봤습니다. 음, 그리고 예전부터 좀 느꼈던 거지만, 리튼이 더 예전에는 뭐 자체 모델을 좀 개발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, 언젠가부터 GPT 3.5 터보 API 쓰고, GPT-4 쓰고, 그 다음에 팜 API 쓰고, 뭐 이렇게 해서 결국 API만 써서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네, 이렇게 되면은 자체 기술력이나 뭔가, 조금 경쟁에서 좀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만의 우려를 네, 했는데, 네. 뭔가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, 음, 네, 요런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. 아, 네. 이게 확실히 그 고용 인원이 올라가고 있는데 트래픽도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트래픽이 꺾이는 거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긴 해요. 리튼에서도. 예, 아마 저희들만 해도 저희도 꽤 생성형 AI 필드에 일찍 들어와서 네. 이런 앱들을 막 써보는 대표 유저들 중에 하나인데 저희 네. 셋이 그래도 근데 저희도 아마 리트는 가끔 그냥 뭐 잠깐 강의할 때 쓰거나 뭐 보여드릴 때 썼지 사실 챗 GPT를 쓰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네, 맞습니다. 리트는 뭐 간단히 테스트할 때 써보거나 그래서 음, 그럼 리트를 대체 누가 쓰고 있지?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. 네, 맞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이제 회사 내에도 뭐 개발자분들 많이 계시는데, 사실 다 챗 GPT를 이제 유료 결제해서 쓰지, 리튼 쓰고 있다는 분은 사실 못 본 것 같습니다, 주변엔. 맞습니다. 안타깝지만 조금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변하는 것 같긴 합니다. 네. 초반에는 그 GPT-4를 결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리튼에서 GPT-4를 무료로 공개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네. 네네. 그때 잠깐 바짝 떴다가 요즘에는 저도 접속을 음, 안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. 이게 강의를 저는 이제 그래도 중공기관 정도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, 이제 마음만은 다들 GPT를 썼으면 좋겠는데, 그게 안 되니 이분들에게 이 GPT-4를 가르쳐 줘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리튼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강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조금 트래픽이 많이 올라갔다가 요즘은 이제 이게 GPT는 조금 시시하다? LLM은 좀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네. GPT 강의보다는 이게 GPT 강의보다는 조금 이제 그림이나 뭐 AI 아트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강의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견디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. 네. 그래도 제로님 굉장히 오랜만에 와주셨는데도 다른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주셔서 역시 파급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랜만에 하는데 네. 재밌네요. 잠시 질문이 있었는데요. 챗 GPT 4와 1대1로 비교하면 그 결과값의 퀄리티 차이는 어떤가요?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니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지니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느끼셨나요? 그 리튼 자체가 오픈 AI의 챗GPT 모델을 쓰고 있는데 특별한 점이 그 리튼에서는 그 프롬프트를 특별한 조건에서 뭐 글쓰기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각각에 만들어 놓은 것이 리튼의 장점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챗GPT 기본 모델이 점점 좋아지면서 퀄리티 자체가 이제는 뭔가 인스트럭션을 따로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퀄리티가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모델을 어떤 식으로 변형했느냐에 따라서 프롬프트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제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느끼셨나요? 네. 저는 항상 GPT나 LLM 모델들을 이제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서 꼭 다른 답을 얻어보려고 이제 여러 군데다 넣는 편인데, 언젠가 딱 써보니까 챗 GPT-4에다가 넣은 거랑, 이제 리튼에서 이제 GPT-4로 세팅해놓고 한 거랑 결과가 같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원래 챗GPT를 이제 유료로 쓰다 보니까 그냥 이쪽에다 하나 쓰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리튼에 있던 그 사용자들이 올려놓은 그 AI 스토어에 올려놓은 사전 프로프팅이 되어 있는 걸 몇 개 써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몇 군데 받고 나서는 별로 그렇게 유용하진 않네 그냥 재미거리로는 되는데 뭔가 좀 유용한 데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챗GPT 쪽으로만 쓰게 된 이유 중에 제가 썼던 내용들이 이제 한 군데 모아놓고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 그때 그거 어디다가 질문했었지?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. 하도 여러 개 쓰다 보니까 네. 그때 되게 좋은 답변을 받은 애가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하고 찰 때 헤매는 순간 그냥
그냥 한 군데다 몰아야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챗GPT만 쓰게 됐고, 그리고 이제 같은 질문을 꼭 여러 군데다가 똑같이 넣는 습관을 좀 들이게 됐고, 이제 그러면서 리튼을 조금 뭐랄까, 얘는 굳이 동시에 안 써도 되겠다 하고서 이제 저만의 월드컵 같은 걸 해가지고, 얘는 이제 안 써도 되겠다. 얘는 남겨야 되겠다 해서 저는 챗GPT, 그다음에 바드, 그리고 빙도 가끔 좀 다른 답변을 좀 해주더라고요. 좀 다른 스타일의 빙도 항상 한 번쯤은 해보고, 뭐 그러면서 이제 리튼을 조금 이제 덜 사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많은 좋은 설명들을, 예시 설명들을 해주셨기 때문에, 그냥 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, 약간 캔바와 미리 캔버스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공감하시나요? 네네. 그것도 아주 좋은 비유가 네.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나오는 이런 결과물들이 비슷하긴 한데, 이 퀄리티 차이를 딱 봤을 때는 미리 캔버스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, 이제 미리 캔버스는 한국인의 특성에 좀 맞춰지다 보니까, 한국 사람들을 위한 결과물은 조금 리튼이 좀 잘 나오는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래도 좀 범용성을 따졌을 때, 약간의 전문성을 따졌을 때는 결국에는 좀 일반 GPT 유료 요금제를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